닉 보스트롬 교수 또 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리는 시뮬레이션의 대부분은 흥미로운,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걸 시뮬레이션 한다. 지금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1000년 후를 본다면 언젠간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저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세상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태어난 세상이 단 하나인 세상일 확률보다는 무한으로 많은 시뮬레이션 세상 중에 하나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이 현실이 단 하나뿐일 진짜 현실 확률이 10억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허무하죠.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게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태어나고 이 안에서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겐 현실이기 때문에 단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기하게도 답이 하나 있습니다. 정답이. 단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기하게도 답이 하나 있습니다. 정답이. 왼쪽이 길가메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길가메시는 메소포타미아 전설이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스토리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가메시라는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아주 막강한 왕이 있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분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험을 가다가 아주 본인이 사랑하는 친구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가메시가 갑자기 머리를 뚱 친 거죠. 이렇게 한순간에 죽을 수가 있구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냥 돈도 제일 많고 집도 제일 크고 그럼 나도 언젠가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완전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나는 죽기 싫다, 안 죽겠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결국은 그 지구에서 유일하게 불사신인 오트나 피스툼이라는 그 산신령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산신령이 되고 이렇게 불사신이 됐냐 했더니 자기가 예전에 신들이 인간한테 화가 나서 큰 대홍수를 내서 인간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인간 한 쌍하고 동물 한 쌍씩 큰 배에다 싣고 도망을 가서 인류를 계속 우리가 생존하게 만들고 그 덕으로 불사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나도 불사신이 되겠다 했더니 오트나 피스툼이 그래? 그럼 이 약 하나 먹으라고 또 너그럽게 하나 주세요. 제가 항상 이해하지 못한 거는 우리 같으면 그 약을 그냥 받자마자 마실 거 아니에요. 지금 불사신이 된다는데. 근데 이분은 그걸 바로 드시지 않고 옆에다가 딱 놓고 연못에서 목욕을 우선 하십니다. 근데 목욕을 할 때 뱀이 나와서 그 약을 훔쳐갑니다. 큰일 났잖아요. 엉엉 울고 해서 다시 산신령한테 가서 약을 또 한 번 달라 했더니 2번은 안 준대요. 한 번만 주는 거래요. 어쨌든 이제 길가메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도대체. 나 죽는 거냐? 그래 죽는다. 그러니까 나 어차피 죽을 거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더니 그냥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살고 의미 있는 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술 많이 마시면서 즐겁게 살아라. 이게 5000년 전 교훈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인생과 현실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했었고 사실 지금 우리도 이거보다 더 좋은 답은 줄 수 없는 게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와 우리가 닉 보스트롬 시뮬레이션 가설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다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재밌는 일이 안 벌어지면 꺼버립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게 없으면 꺼버립니다. 반복된 일이 벌어지면 꺼버립니다. 흥미롭지 않으면 꺼버립니다. 멋있지 않고 섹시하지 않으면 꺼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재밌고 멋있고 섹시하고 흥미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미없게 사는 순간 누군가가 보다가 야, 김대식 되게 재미없게 사네. 컴퓨터 꺼. 끝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순수 논리와 확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관찰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그분을 엔터테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재밌게 살아야 된다는 거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책 길가메시의 교훈과 가장 최첨단의 교훈이 동일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흥미롭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얻은 거죠. 흥미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 시뮬레이션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처음 강의 제목과 소제목을 봤을 때 딱 두 개의 영화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랑 그다음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었는데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 현실이 좀 더 트루먼 쇼랑 좀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고서 한 일주일 정도 내내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이야 이렇게 교수님 강의를 듣고 좀 좋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혹시 좀 힘든 부분을 겪으셨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그런 거죠. 이제 제가 한 10살 때부터 이제 해외에서 살고 한 30년 정도 해외에서 살고, 그 사실 뭐 외국에서도 아무 큰 문제 없이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가니까는 제가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느꼈던 게, 뭐 한국에 와서 아주 즐겁고 재밌지만 나중에 돌아가려고 인천공항에 가면 더 즐거웠었어요, 사실은. 더 공기도 좋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데로 가는구나, 나 도망가는구나 해서 거의 그 정글의 법칙에서 전국을 탈출하는 식으로 즐겁게 나갔는데, 한 5, 6년 전인가 우리나라에서 일을 보고 활주로에 딱 있는데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인 것 같은데 다시 가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미국에 가서 사표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왔고, 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게 이제 뭐 그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였다고 얘기를 다들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 때 보면 신기하게 뭐 머리로는 상당히 행복하게 살았는데 가슴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오니까 가슴은 너무 편해요, 사실은. 근데 머리는 너무 불행해요, 사실. 그리고 재밌는 게 예전 그리스 철학가 그 헤라클리트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왜냐? 강이 흐르고 나 자신도 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발을 담궜다가 내일 오면 강물도 다른 거고 나도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은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도 같은 나라가 아니고 저도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핀트가 안 맞는, 그러니까 그림이 완벽하게 색깔이 빨간, 노랑, 파랑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강연의 교훈이면 교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건데, 나라는 여러분들, 이 자아가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우주가 이 끝없이 크지만 이게 다 여러분들 머리 안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세상이 아무리 앞에 사람이 나한테 너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정말 굴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 얼굴이 지금 내 머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세상의 행복은 내가 결국 세상에 저는 리모컨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왜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주에. 그리고 이게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이 모든 것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지금 느끼고 기억하고 사랑에 빠지고 또 차여가지고 우울해하고 술 마시고 엉엉 울고 그 나라는 존재는 시뮬레이션 안에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역시 데카르트 말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할 수도 있고, 나는 시뮬레이션이다, 그렇지만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가장 막강한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 자신이. 아니죠,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아니고.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인간의 뇌는 현실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타인하고 비교하자면 이건 정말 불행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 같고,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내가 비교해 볼 수는 있겠죠. 내가 과거의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행복하고 건강하다면 또 행복하겠죠.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잘났다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하루에 5번 너 바보야 하고 얘기하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 수뿐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나라는 자아를 확실하게 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런 분들을 많이 삼으셔야 되는 것이 정말 나약한 나라는 사람이 먹고 살기도 정말 힘든데 계속 옆에서 혼내고 크리틱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 어차피 죽을 거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재밌고 멋있고 섹시하고 흥미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